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강수라고 하고요. 지금 나부베 정착한 지 5년째 되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살기 좋은 나부베에서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임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도였는데 사실 제주도 살 때는 육지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육지로. 더 넓은 물에 가서 살아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가봤었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제주도만큼 애를 키우기가 좋은 곳이 없더라고요. 그걸 뒤늦게 알고 이제 남편하고 같이 이제 의논을 하고 내려오게 된 경우예요. 예, 저는 서울에서 이제 회사를 10년 다녔는데 회사를 다녀봤더니 남는 게 그렇게 크게 없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적합한 환경도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거치다가 또 집사람이 또 제주도여서 제주도 와봤더니 제주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나부비라는 동네가 너무 아이들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큰 결심을 가지고 정착하게 됐습니다. 저는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시기를 맞춰서 내려왔어요. 둘째는 5살. 저희 남편이 그 회사 다닐 때 저녁을 같이 보내는 게 좀 어려웠는데 저녁을 있는 삶을 저희가 갖고 싶은 게 욕심이었거든요. 근데 한림 같은 경우는 시골이지만 도시의 느낌도 나는 좀 애매한 곳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데 나부분 저녁에 되게 조용하고 고요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에 너무 좋은 곳이고 뭐 아시겠지만 동네에 좋은 공원도 있고 그리고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그 안에서 애들이 위험하지 않게 다니는 모습을 등교하고 하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아이들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너무 예뻐하시고 그런 저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부를 결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집사람이 처음에 나부비 왔을 때 나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를 와봤는데 최적지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가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점수를 매겼을 때 90점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가족과 보내는 시간과 이 마을과의 어떤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부족하다거나 뭔가 이 마을이 전 육지에서 왔지만 저를 약간 배척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뭐 교육적으로도 저희가 큰 욕심이 없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들을 공부를 잘 해야 된다거나 뭐 학원을 보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뭐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한 건 없고 뭐 생활이 인프라 면에서 시골살이가 약간 불편한 거잖아요. 육지와 달리 도시와 달리 불편한 거니까 그런 거를 감내할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쉬운 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부모 위주가 많은데 주변은 사실 학부모보다는 원래 원주민 어르신들이 많이 살거든요. 사시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이나 그런 게 좀 적긴 해. 제가 그래서 나부베 왔지만 100% 동화됐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조금 이제 과도기적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노력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면 그런 부분은 나아질 것 같고 저도 거의 사실 뭐 95% 이상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가장 아이들한테도 좋은 선생님이기도 하고 사실 저도 이제 여기가 뭐 CCTV가 없지만 사실 서로 눈들이 다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 뭐 이 아이 지나갈 때 다치지 않게도 봐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저런 역할들을 하는데 저도 뭔가의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다고 또 막 억지로 다가가긴 좀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자리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애들 키우냐고 바쁘기도 하고 좀 마음의 여유가 없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극장을 간다던가, 네, 그다음에 외식을 간다던가, 사실 그런 것들을 약간 포기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마트도 여기 하나로마트가 있지만 그렇게 이마트나 약간 그 대형마트에서만 파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사기가 조금 힘들어요. 나머지는 뭐 힘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사람이 뭐 이렇게 마을과 교류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집사람은 체육대회도 하고
예, 읍상도 읍체육대회도 가가지고 달리기도 하는 거 보면 동화되려는 노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으로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제주에 무턱대고 오셔가지고 약간 정착 못하신 분들이 왕왕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육지에서 있을 때부터 한 4년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제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청사진을 계속 바꾸면서 그려왔는데 그런 것들이 얼추 운 좋게도 맞아서 살고 있지만 그렇게 계획 없이 오셔서 단지 환경만 보고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았을 때 무턱대고 오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는 듭니다. 예.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희는 준비하고 왔지만 준비하지 않고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제주도가 단지 마음에 들어서. 그래도 잘 지내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저는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제주도가 습기가 많고 기후적이면 힘들고 다리 없는 짐승이나 다리가 많은 짐승들이 많다.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가 있는 것인가. 그거를. 저 얼마 전에 창문에 꽁이 부딪혀가지고 여기 꽁이 이 동네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투명하다 보니까 꽁이 부딪힌 거예요. 여기 와서. 그래서 근데 진짜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랑 산에 가가지고 묻어주고 왔는데 그래서 자연에 살지만 왜 꽁이 우리 집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새들이 자주 부딪혀서 자연 환경은 좋은데. 네. 사람이 살기 좋은데 동물도 살기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양쪽에 꽁이 많습니다. 진짜로 근데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무서워서 한 달 살이 하다가도 중간에 가시거나 진해 같은 거 무섭다고 많이 봤어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질문이신데요. 제주도가 이렇게 관광 산업이 발전되고 딱히 육지에서 경력을 살려서 제주에서 경력을 이어갈 만한 직업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에 하던 일과 지금 하던 일이 완전 다른 일들을 운 좋게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부딪혀보고 계속 그렇게 기회를 만드는 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할 일은 많은데 임금이 좀 낮다. 대신에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가족 간에 보내는 시간에 가치를 둘 것인가? 아니면 좀 임금이 낮더라도 그런 거 저런 거 서로 배분을 잘하면 밸런스 있게 잘 맞추면 되게 만족도 높을 것 같아요. 꼭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없더라도 제주도 사는 게. 자주 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눈을 가리고 긴 게 보인다. 눈을 가려라. 긴 게 보이면 눈을 가리고. 네, 그렇습니다. 피해 다녀라. 긴 게 보이면 눈을 돌려라. 네, 다른 길로 가면 되죠. 꽁 말고 작은 새들은 종종 이렇게 집에 있으면 소리가 나서 보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꽁들은 너무 소리가 크고 무게가 나가서 이렇게 좀 안 좋게 된 것 같고, 작은 새들은 다행히 살아가더라고요. 네. 사실 어르신들이 이 마을을 생각하는 애양심도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살리자는 의지를 더 그 예전에 또 불태우셨던 것 같고, 저희도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이제 마을에서 생각하는 것도 저희 못지않게 그런 게 있는 게 복합적으로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아이들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지나갈 때 어르신들이 워낙 많긴 하시지만 그래도 집마다 자기 손자가 저기 시내 나가서 사는 자식들이 있는데 손자가 또 이렇게 또 마을에 다시 들어와서 나부 초등학교를 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그것만 봤을 때도 이 마을에 대한 애양심과 이 학교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지 않을까. 굳이 다른 지역에 사는 손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나온 초등학교에 보내고 엄마와 또 똑같은 초등학교에 보내고 아빠와 초등학교를 같이 보내고 이렇게 만든다는 게 그거 하나만 봐도 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애월에 사는 누구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 네, 굳이 아이들을 교육에 방점을 찍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아이답게 살 수 있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음이라는 게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에 있지만 그 교육이 그냥 우리 육지에서 하는 그런 어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약간 열린 교육을 많이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를 아이답게 키울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의미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밖에 있는 또 다른 학교? 마을이 같이 키우는 그런 교육 공동체라는 그런 게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문턱이 낮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곳으로 네,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육지에 그 친구들 운동회 얘기 들어보면 애들이 너무 많으면 학년을 나눠서 쪼개서 한대요. 근데 저희는 전학년이 하는데 하물며 달리기도, 이어 달리기도 전 교생이 다 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학교에 정말 작은 축제인 거예요. 저희는 사실 체육대회 맞춰서 놀러 오는 친구도 있었어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자기 기분이 좋았대요. 그만큼 마을 잔치 같고 학교 잔치 같고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체육대회가 가장 기다리는 행사입니다. 연중 행사. 약간 그림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뒤에는 금산공원이라는 거대한 숲이 있고 앞에는 초록의 잔디밭이 있고 또 거기는 아이들과 부모가 있고 한쪽에는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는 또 광경도 있고, 그리고 그런 광경에서 같이 다 어우러져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체육회지 않을까 하는데, 집사람이 정말 웃긴 건 집사람이 더 많이 기다리거든요. 운동회 때 달리기를 아마 나보다 제일 많이 하지 않나. 네. 한 10번은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오히려 더 운동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와가지고 봤을 때 너무 좋다. 야, 이런 운동회가, 나 어릴 때 운동회가 이렇게 다시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예. 사실 저는 뛰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집사람 뛰는 것만 봐도 전 재밌습니다. 네. 저 이제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자요. 너무 떨려서.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부모 손잡고 달리기. 뭐 예쁜 사람 손 들면 무조건 손 들어요. 여자애도 남자애도 손 들고 봐요. 그래서 무조건 뛸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설레요. 올해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코로나가 제발 빨리 없어지고. 달리기 또 따로 하잖아요. 학부모 달리기. 네. 네, 그때 최대 라이벌로 생각하세요? 저 체대 나온 언니 지금 서울 가셨네요. 그때 한 체대 출신의 언니 최대 라이벌이었어요. 그 언니가 없으니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는 내가 학부모들 달리기 1등 할 수 있는데, 전 제가 제주도에 살 때 또 동네에 있는 중학교를 자연스럽게 갔고, 그 안에서 크다가 나중에 이제 제 무지로 나간 경우긴 하지만, 그냥 뭔가 인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동네에 있는 중학교를 가서 이 친구들, 애월읍 만내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도 제가 뭔가 현지한테 제시하는 것보다 현지가 그 안에서 자꾸 생각을 키워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현지의 의사를 존중하고 고등학교 이유는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사실은. 저 생각도 비슷한데, 초등학교는 사실 저희의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게 여기서 키우게 된 거잖아요. 아이와 의사 상관없이. 근데 중학교부터는 최대한 아이의 의사를 반영해서 존중해 줄 생각이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친구들과 같이 계속 커가는 걸 원한다고 하면 굳이 저희는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근데 아이가 다른 생각을 꼭 갖고 있다고 하면 같이 이제 고민해 봐야죠. 가족끼리 같이 고민해 봐야지 저희가 독단적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큰딸 친구들이 이제 형이나 누나들이 중학교를 진학하거나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 보는데 제가 다 아쉽긴 해요, 사실. 그런 작은 마을이니까 그런 그런 것도 소중한데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을의 특성이자 이거는 약간 뭔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거가 있어요. 마음의 준비 없이 맞은 상황이니까 저는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아이가 혼자서 수업을 해야 됐을 때 도와주지 못했던 거, 처음에 좀 제가 훈련이 되어 있었거나 같이 얘기를 할 시간이 많았으면 방향을 좀 잘 잡고 갔을 텐데 처음 시작할 때 헤맸던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근데 이번 기회가 좋은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도 수업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건 애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잘 따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부정적인 면은 아까 집사람이 얘기했던 그런 면들, 준비 없이 맞닥뜨린 상황이 당황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저는 일부분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자기 주도 학습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 약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돼서 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요. 그리고 근데 무엇보다 부모가 아무리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더라도 부모가 옆에 있지 않으면 저학년인 상황에서는 육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도 엄청나게 혼돈과 혼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또 다행인 점은 육지와 다르게 좀 이동이 좀 자유롭잖아요. 아무래도 시골이라 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대면 접촉이 약간 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뭐 밖에 나가서 뭐 운동을 한다던가 자전거를 탄다던가 하는 거는 분명히 제주도만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시골의 살의 장점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니사무소도 있고 학교도 있지만 좀 자연스럽게 나가가지고 자연스럽게 놀 수 있고, 아마 제가 육지에서 이렇게 왔던 아이들과 비교하면 훨씬 더 얘가 자유스럽게 살지 않았을까. 당연히 이 아이들은 모르겠죠. 여기만 있었으니까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코로나의 영향은 전국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답답함은 좀 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가족의 모토가 저희 스스로 식생활을 한번 해보는 게 목표라고 해야 되나? 자급자족. 네, 자급자족의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길러 먹거나, 뭐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 먹거나, 뭐 아니면 얻어 먹거나, 냉장고에 뭐 쟁여놓지 않고 신선한 제품들을 빨리빨리 먹어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그런 거 할 때 되게 보람차고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제주살이야 적합합니다. 최적입니다. 끊임없이 뭘 주시거든요. 주위에서. 철 되면 이 앞에도 다 이렇게 뭐 브로콜리다 뭐다 있지만 항상 뭘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마트에 가지 않아도 과일 같은 경우들도 되게 많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식비가 많이 좀 절약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맞아요. 그러면 이삭죽기라고 하죠. 그래서 다 이게 수확하고 난 거 이렇게 저희가 가서 얻을 수도 있고, 또 한라산 있잖아요. 그래서 한라산 눈 오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네, 한라산도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바다도 제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에서 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도 최고일 거고, 저는 올해 프리다이빙이라는 이런 스포츠를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위에서 보던 바다와 안에서 보는 바다와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멋있고 약간 우주에 떠 있는 듯한 기분도 들고, 너무 재밌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지 않을까. 아이들도 누구도 아마 제주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프리다이빙 한번 해보면 정말 제주의 참맛을 알지 않을까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당연히 사는 게 나아요. 당연히 사는 게 나아요. 집 짓다가 같이 진짜 저 수명 단축된 것 같아요. 제주에 처음 왔을 때 이 근처 삼촌들이 맨날 3번 집 지으며 죽는다, 제주에서. 집 짓지 마라. 너무 고생한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처음 지은 집이지만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고 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집에 살았더니, 저는 한 번쯤은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한번 줘보는 게 뭐 로망인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한 번은 해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1년을 빌려본 다음에 살지 말지를 결정하면 돼요. 제주도 살게 될지 어쩔지도 살아보고. 근데 저는 짓는 게 3번까지 아니지만 2번까지는 죽기 전까지 한번. 다음에 지금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서울에서 계속 자라왔고,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견 뭐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회사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이 크진 않아요. 어차피 삶이니까 그냥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만족감을 얻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자기 희생으로 가족들이 좀 행복하면 되는데 또 자기가 불행하면 가족들도 영향을 안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행복하려면 그런 위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저희 세대와는 그런 바라는 삶을, 아이들이 바라는 삶을, 모습을 저희 부모 세대와는 달리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공부 잘하고 어른들 말 잘 듣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자라왔는데 요즘 아이들은 개성도 강하고 그 나름대로의 그 생각들도 주관이 강해서 꼭 그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딸만 보더라도 그런 거 보면 꼭 그렇게 갇혀있는 교육 틀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저희가 서포트해주는 한에서 같이 나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말한 대로 제 친구들 주변을 봐도 꼭 그 학력이나 행복에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아이가 자기 스스로의 기쁨과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저희도 같이 가정을 이루어갈 생각이에요. 저는 다른 것보다 초중학교까지는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교육이랑 잘 맞는데 고등학교는 다들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너도 달라질 거다. 뭐 너도 지금이랑 다르게 애를 사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게 조금씩 변화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정확하게 거기까지 다다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게 좀 뭔가 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획일화된 교육이 좀 다양하게 변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바람은 있어요.